대통령실은 일단 오늘까지 다른 장관들의 후보자들의 인사청문회도 있으니 그걸 다 지켜보고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결과를 내드리겠다라는 입장입니다. 과연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 어떻게 될까요? 자, 그리고 또 하나 다른 사람이 있죠. 바로 강선우 여가부 장관 후보자도 지금 논란이 사그라들 생각이 전혀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사퇴만큼은 스스로 선택해야 한다라는 입장을 지금 여권 일각에서는 내놓고 있는 듯해 보입니다. 내각의 유일한 충청 인사고 또 현역 의원이기 때문에 대통령실에서도 어떻게 해야 할까? 가뜩이나 30%를 여성으로 국무위원을 채우겠다고 밝혔던 대통령실이기 때문에 두 사람이 빠진다면 그 퍼센테이지는 현격히 줄어들기 때문에 더 고민스러울 겁니다. 현역 의원 지명철회는 부담스럽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의 얘기입니다. 낙마 방침이 서면 자진 사퇴해줘야 한다. 그래야 대통령의 부담도 덜어주는 것이다. 그러나 여러 가지 의혹들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과연 이게 잘 교통 정리가 될지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주당과 대통령실 이렇게 낙마 1호를 주저하는 이유가 뭘까 궁금했는데 오늘 신문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바로 국민일보를 보여드릴 텐데요. 강선우 후보자에 대해서 왜 이렇게 사퇴를 한다 했다가 입장이 또 바뀌고 대통령실에서는 이건 아니다라는 또 선을 긋는 입장도 어제 나오기도 했고요. 그 이유가 여기에 좀 담겨 있었습니다. 신문 함께 보겠습니다. 밤사이 그친 강선우 사퇴설 아마 주말쯤 거치가 결정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여기에는 이재명 대통령이 갖고 있는 강선우 후보자에 대한 부채의식에 대한 내용이 좀 담겨 있었습니다. 과거 최고위원 선거 당시에 정봉주 후보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다른 후보를 지원하는 과정에 강선우 당시 후보에게 제대로 지원을 해주지 못했다는 부분에 대한 부채의식이 있다라는 내용도 담겨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과거 여러 가지 해외 석학들을 대통령 후보 시절에 만날 때 강선우 후보자가 그 석학들을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했다라는 부분도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앞으로 3년 동안의 국회의원 임기가 더 남아 있는데 혹시라도 지금 이 상태로 낙마하게 된다면 3년 후에 그 갑질이라는 꼬리표가 딸려 있는 상태에서는 더 이상 정치인으로서도 역할을 못할 수 있다는 걱정도 이 국민일보에서는 하고 있다라는 그런 보도가 실려 있었습니다. 실제로 그럴까? 그런 생각 때문에 지금 이렇게 대통령실은 주저주저 하는 것인가? 여러 가지 의문이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중에 앞서 말씀드렸던 전당대회의 부채의식이 눈에 좀 들어왔었는데 실제로 지난 전당대회에서 강선우 후보자는 누구보다 이재명 대통령, 그러니까 당시 대표를 적극적으로 지지했던 후보자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직접 그 목소리 들어보시죠. 이재명 대통령실에 강선우 최고위원이 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는 정적 죽이기로 새로 읽어야 합니다. 이재명의 이재명의 대변인 저 강선우를 지도부로 보내주십시오. 따박따박 다 받아칠 것입니다. 친명 박수부대도 좋고 친명 거수기도 좋습니다. 언론에서 먹어야 할요 저 강선우가 다 먹을 것입니다. 자, 저런 목소리를 냈던 강선우 후보자였습니다. 그래서 국민일보는 그렇게 지적을 했던데요. 최고위 의원 어떻게 보셨습니까? 글쎄 국민일보는 이제 그게 이재명 대통령이 강선우 의원에 대한 부채의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저는 전혀 그렇게 보지 않거든요. 그렇군요. 저도 뭐 기자 출신이지만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저거는 강선우 후보자가 본인이 최고위원이 되기 위해서 이재명 그 당시 대표에 대해서 일종의 아부성 발언한 거 아닌가요? 그렇게 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기 네.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이 만약 정말 강선우 후보자의 이 이른바 갑질에 관해서 뭐 괜찮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최근에 그런 보도 보셨죠. 이 민주당의 전현직 그 보좌진 협의회, 민보협이라고 우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민보협의 회장단이 지금 김병기 당 대표 대행을 찾아가서 자, 이 부분에 관해서 굉장히 실망감을 표현한 거 아마 기사를 보셨을 겁니다. 네. 자, 이렇게 되면 그리고 더군다나 뭐 수행비서 협의회 여기서는 또 민보협을 더 비판했습니다. 왜 더 강하게 나오지 못하느냐 이 갑질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정도면
만약에 여기서 이재명 대통령이 강선호 후보자의 지명을 네. 강행한다면 결국 민주당의 전현직 보좌진들을 거의 적으로 돌리는 거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대통령이 강선호 후보자 한 명을 지키기 위해서 네. 민주당의 전현직 보좌진에 대한 리더십을 스스로 버리는 그런 선택을 저는 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그거는 정치적으로 굉장한 마이너스가 되는 요인이거든요. 이런 데서부터 권력 누수가 오기 시작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기 때문에 네. 이재명 대통령이 적어도 정무적으로 판단을 한다면 여기에서 별다른 저는 선택의 여지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별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다. 무조건 결단할 것이다 라는 전망해 주셨습니다. 양은경 변호사는 어떻습니까? 이게 사실 갑질 이슈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감정선을 건드리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누구나 우리 사회생활하는 누구나 나도 의리될 수가 있고 나도 당할 수가 있는 문제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거 뭐 민주당 내 보좌진이나 뭐 의원들뿐만 아니라 어떤 그 국민의 감정을 거스릴 수 있는 그런 문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게 저는 이 발언이나 이런 행동을 접했을 때 마치 그 대선 국면에서의 그 유시민 씨의 그 결혼으로 신분 상승 그 발언으로 어떤 굉장히 많은 여성들이 분개를 했잖아요. 그때 그런 장면들이 떠올랐고 또 사실 이 지금 강선우 후보자가 지금 장관으로 만약에 된다면 취임할 부서가 여가부잖아요. 여가부라는 부서 자체가 또 사회적 약자라든지 소외된 사람들의 어떤 권익이나 복지를 위해서 애써야 하는 곳인데 본인이 갑질 논란, 갑질 의혹이 있는 사람이 장관을 해서 과연 그 책무를 할 수 있는 거죠. 특히나 이 여가부가 뭐 존치를 넘어서 뭐 성평등 가족부로 확대 개편을 한다고 하는데 과연 그런 소임을 할 수 있을 것인지 굉장히 지금 의문시되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조기현 변호사님 어떻습니까? 여권 내 분위기가 그렇게 처음처럼 무조건 낭만 없다. 모든 국무위원 후보자들은 다 통과가 되어야 한다. 그런 분위기에서 지금 조금 한 명 내지는 1+알파 조금 그래도 문제가 되는 사람들은 더 이상 우리가 지키기는 힘들 것 같다라는 분위기도 새롭게 좀 부상하고 있다는 얘기가 있던데요. 실제 어떻습니까? 심경이 복잡할 수밖에 없죠. 뭐 당연히 이재명 정부의 성공적인 출발을 위해서는 낙오 없이 원만히 내각이 구성되는 게 맞고 그걸 기대했지만 네. 인사청문을 거치고도 그 제기된 문제가 명쾌히 국민들에게 소명됐다고 받아들여지지 못한다고 하면 뭐 고민 안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의원들도 각각의 이 반응이 달리 나오고 있는 네. 것도 사실이고요. 저는 뭐 가장 중요한 건 지금 양 변호사님 말씀하셨지만 이건 당사자가 있는 사건이고 피해를 호소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초기 그러니까 인사청문회 이전 해명에서 다소 당사자가 그 얘기를 들었을 때 네. 굉장히 당혹스럽고 정신적으로 고통받을 수밖에 없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명쾌히 사과하고 확인된 사실관계 행위가 있었다는 부분도 사과하고 그래서 이제 인사청문회가 끝났을 때 적어도 이 해당 그 보좌관들이 그래 내가 흔쾌히 지지는 못하겠지만 대통령의 선택이니 장관으로서 가는 것까지 내가 더 이상 문제 제기 않겠다. 정도의 설득은 됐었어야 되는데 네. 그 이후에 계속해서 다른 문제가 제기되고 있고 이제 더 이상 뭐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보좌진들도 이 적극적 발언을 하기 시작하는 네. 상황 아닙니까? 이게 저는 이제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대통령실도 이제 고민하고 있는 거죠. 오늘 이제 인사청문회까지 다 끝나면 전체적으로 놓고 종합적 판단을 할 것이라고 보고 우상호 정무석이 얘기했다시피 인사청문회 전후 과정에서 지금 형성되고 있는 여론을 하나하나 대통령께 보고하고 있다고 하니 최종 인사권자가 그걸 판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